그 질문을 따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톡으로 응? 모르는 거는 질문을 해야 돼. 그 서술형이기 때문에 답이 제시되어 있는 데만 벗어나도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시된 답만 오로지 이것만 답이다라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쓴 게 맞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맞을 것 같으면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 자, 질문할 거 하시고 우선은 30페이지 없으신 분들은 30페이지 펴보시고 그 책의 패턴이 아직 선생님, 뭐 원장님은 저기 자료를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아직 선생님 따로 안 드렸는데 두 번째 시간이니까 이번이 예, 이제 뭐 다음 시간부터 좀 드릴 텐데 이 교재 구성 자체가 뭐 분량이 굉장히 많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충분히 할 만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화목이니까 이 중간 텀이 조금 없다 보니까 좀 과제가 약간 안 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예. 수업 시간에 좀 웬만하면 다 적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문제를 좀 많이 푸는 것들은 같이 다 적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분사 구문, 분사 구문. 분사는 여기서 다뤄주는 분사가 뭐야? 그, 나오나? 예. 있어요? 예, 어디요, 페이지? 잠깐만, 갔다 와보자. 뭐, 칠판을 보셔도 돼요. 23쪽에. 네, 23쪽에. 여기 맞지? 11번? 예요? 네, 예. 자, 23쪽에 여러분 11번. 뭐, 여러분 안 푸셔도 돼요. 여기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질문. C가 틀렸다고 하는데, 그지? 여기서는 여러분 이거 어법상 틀린 거를 얘기할 때, bravely enough to survive라고 해서 순서상의 배열이 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enough의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네, 괜찮죠? 이거 할만해요. enough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형용사, 부사 기능이 두 개 다 있습니다. 예, 부사.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뭐 충분한, 이라고 해석이 되면 형용사일 테고, 충분하게라고 하면은 부사 형태가 되겠지. 우리말 해석이 그러니까. 그래서, 음, 그, 형용사와 부사 기능이 다 가능한데, 위치가 다릅니다. 수식해 줄 때. 예를 들어, 내가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 할 땐 enough time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enough는 enough가 명사를 꾸밀 때 명사는 그 뒤에 와요, 이렇게. 이 형용사의 기본적인 위치와 동일하죠. 예, 그래서 충분한 돈이다, 충분한 시간이다 할 때 enough time, 뭐 enough money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사를 수식할 때는 부사 혹은 형용사, 형용사 수식. 이거를 할 때는 어떻게? 얘네 이렇게 씁시다. 얘네 뒤에 옵니다. 아유, 씨. 음. 네, 이렇게 와요. 그래서 지금도 barely군요, barely. barely enough to 해서 barely enough to 이렇게 나와야 되고, 뭐, 많이 봤을 거예요. difficult, 어렵다. 뭐 할 정도로 충분히? 그래서 투부정사랑 많이 쓰죠. enough to solve, 뭐, 풀기에 너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쓸 때도 지금 보이듯이 형용사나 부사를 먼저 쓰시고, enough가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있습니까? 예, 이거는 위치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영작할 때 필요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어프를 구문상으로 넣어가지고 영작을 할 때 그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느냐 아니면 명사를 꾸며주느냐 기능이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그지? 그랬을 때 위치상의
그 특징점을 좀 확인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자, 그거까지 하시고요.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신 분? 예. 그러면 다시 30페이지로 오셔서 분사구문, 아까 뭐 하다 말았니? 분사구문에서는 여러분,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눠지는 걸 알고 있죠? 예.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이 둘의 특징을, 근데 이 역시도 분사구문에서 얘네 한번 봐봐. 이 분사구문이라는 게 문장의 시작이, 물론 이제 뒤에 붙여줘도 됩니다. 여기서 쉼표 찍고, 여기다가 이제 뭐 워킹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 써줘도 상관없는데 대체로 완전한 문장은 보여요, 이렇게. 완전한 문장은 보이는데 앞에 ing나 pp 형태로 이렇게 구문이 하나 포함되어 있단 말이지. 이런 거를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 분사구문도 역시 어디 파트이기 때문에 분사 파트이기 때문에 ing인지 pp인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기가 worked는 아닐까? 워킹에 밑줄이 거 있을 때 어법성 판단할 때 worked는 아닐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분사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관점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그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이자 얘는 수동의 의미죠. 어. 그리고 현재 분사는 또 뭐야? 진행의 의미입니다. 진행의 의미. 얘는 어떤 동작의 완료죠. 예, 동작의 완료. 그래서 현재 분사는 우리가 그냥 보더라도 뭐 진행형을 만들 때 쓰고 진행형 만들 때. 그쵸? 그리고 혹은 위치상으로는 어떻게 돼? 우리 문장에서 찾고자 하면은 그 문법적인 요소에서 어디에 나와? 지각동사. 지각동사일 때 목적 보호 자리. 목적 보호에 ing. 그치? 아이씨. 목적 보호 자리에 ing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오형식에서 배울 거야. 그럴 때에 들어가는 애들이 전부 현재 분사다. 요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과거 분사는 우리가 말 그대로 어디에 써? 수동태에 쓰잖아. 그치? B 플러스 PP. 수동태에 당연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완료라고 했으니까 어떤 완료 구문. 뭐 예를 들어, 현재 완료에 have 플러스 pp 쓸 때 나오는 애들이죠. 예. 그래서 그런 애들 좀 사용상의 쓰임상의 차이가 있다. 이거를 먼저 알아보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뭐 어법적인 어법성 판단을 물어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ing를 쓸 것인가 이 둘에 대한 비교예요. 그지? 그래서 ing에 밑줄이 거 있으면은 혹시 pp는 아닐까 수동적으로 활용되진 않을까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분사 구문에 부정은 여기다 낫 붙이는 거 우선 체크해놔. 분사 앞에다가 부정어를 써 놓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not known은 아닐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잘 확인을 해 보시고 분사 구문을 만드는 과정은 따로 안 났어요. 그쵸? 예, 이건 시제 관련된 거고 뒤에서 이거는 같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분사구문을 만드는 과정은 여기 나와 있는 게 단데, 여러분 단순해요. 네, 단순한데, 혹시 또 이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니? 접속사가 있을 거고요. 자, 분사구문은 접속사가 있는 구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접속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뭐가 와야겠어? 주어 그 다음에 주어 1번이라고 쓸게. 주어 1번, 그러니까 뭐 동사도 1번이 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뭔가가 또 붙어 있고. 그리고 이런 접속사, 부사절 말고 이제 주절이 보일 거란 말이지. 이제 말해주고 싶은 문장에서 가장 핵이 되는 주절이 등장합니다. S2에요. 그 다음에 V2. 해서 뭐 이런 종류의 문장은 우리가 많이 봤단 말이죠. 여기도 나와 있지만 As I walked along the street, I met a friend of mine 해서 이 접속사가 여기 앞에 딱 붙여 있고
우리가 늘상 보던 뭐 주어 동사로 이어지면서 쉼표 찍고 주절이죠. 여기가 주절. 여기가 주절이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거를 만드는 이게 조금 짧게 만들어줘서 글이란 것도 어때? 문장이라는 것도 같은 의사 전달을 할 때 좀 짧게 표현해주면 더 좋단 말이야. 경제성이라고 그러거든, 이거를. 문장도 혹은 글도 뭐 주저리 나열하지 말고 필요한 말만 딱 해서 의사 전달을 똑같이 효율적으로 해준다면 더 좋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사 구문도 그런 맥락에서만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S1하고 S2가 동일해요. 그치? 그럴 때 순서상으로 어떻게 해? 얘를 먼저 지우고 여기다 ing를 붙여주는 게 단순히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를 조금 뭐 설명을 덧붙이자면 첫 번째는 S1하고 S2가 같을 때 그럴 때 S1을 주어를 삭제해 주죠. 지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속사도 그냥 지웁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여러분들이 황당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그냥 접속사도 지워요. 접속사 삭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V1에다가 ing를 무조건 붙인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서 만든 게 이겁니다. 우선 하나 보시고 어디요? 여기 주어가 같으니까 이 i와 이 i가 같으니까 얘를 지웠죠. 접속사 지웠죠. as 여기다가 ing를 그대로 붙여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따라올 수 있겠다. 근데 아까 설명할 때 분명히 아니 여기가 PP가 아닌지를 좀 고민해 보랬는데 여기 뭐 모든 동사에다가 ing를 그냥 붙여버리면 여기 PP가 나올 경우의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럴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단서가 있어요. 그 조건이 있어요.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네.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 그 밑에 나오는 것 같은데 분사 구문의 생략편에서 어디가 생략이 가능하냐면 이 분사 구문이 being으로 시작했을 때 being 생략, being이나 혹은 having been 요 두 가지 having been 해서 이 두 가지를 세트로 생략을 해주죠.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being이 나왔을 때 이렇게 다 묶어버려. having been이 나오면 같이 이렇게 묶어버려. 그래서 안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또 연상을 하는 거야. 아, having been하고 been이 생략됐다고요? 그러면 뒤에 뭐가 남아요? 역시 PP 형태가 아마 남을 겁니다, 여러분. PP 형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연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수동일 때, 이 앞에서 BPP가 나와 있을 때, BPP가 나와 있을 때 그 B를 빙으로 바꿨을 때 얘가 빠져버리니까 수동의 형태의 분사 구문은 PP만 남게 되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지? 예, 그래서 여기도 수동태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 문제에서 한번 보시고. 그러면 이것도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문제를 풀 때는 뭐 이런 걸 다 안 가르쳐 주니까 안 알려주니까 우리가 이 저게 ing가 맞나? pp가 맞나? 뭐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 판별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ing냐 pp냐 이걸 쓰는 걸 어떻게 판별하죠? 사라진 주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요. 여기 주어가 왜 없어? 뒤에 주어랑 같아서 뺐잖아. 그지? 그러면 뒤에 있는 주어를 일로 데리고 와보는 거야. 멀지도 않네요. 그죠? 예, 그래서 뒤에 있는 주어를 연상해서 얘의 주어가 맞아. I였지. 그리고 나서 I가 아는 거면 ing. I가 뭔가 배웠거나 I가 알려졌으면은 노운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판별법은 여기에 주어를 가져다가 이거 똑같죠? 얘가 하는 거면 ing, 받는 거면 pp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말씀드렸고 분사 구문은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은 뭐 딴 거 없어요. 만드는 과정하고 그래서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보고 ing냐 pp냐 이거를 좀 분간해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거는 그냥 사례를 보여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거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던데 시간, 부대 상황, 이유, 조건, 양보 이걸 외우고 있던데 전혀 외울 상황이 아니에요. 왜? 이거는 그냥 문맥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봐봐. 밑에 걸 모른다 쳐. 역에 도착했지. 우리가 알아낸 건 뭐야? 트레인이 이미 떠났다. 아, 역에 도착했을 때, 뭐, 요 정도가 가장 어울리죠. 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기차가 이미 떠난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봐봐. 이거를 이렇게 전환시키고, 이거를 이렇게 전환시키라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거는. 예,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해석으로, 독해하실 때 좀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가 뭐가 되는 거야? ing냐 pp냐를 주로 묻는다니까. 그지? 그리고 문장을 이렇게 바꾸는 건 너무나도 어렵지가 않잖아요. 왜? 주어가 같으니까 지웠고 ing 붙였으니까 이거는 뭐 누구라도 다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문제를 내더라도 뭐 서술형으로 이런 식으로까지는 내진 않아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이제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적당한 접속사를 연상하셔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요거는 좀 볼만합니다. 우리가 특강을 또 듣는 입장에서 요런 거를 또 잘 가져가면은 너무나 좋죠. 예, 그거 체크해 놓으세요. 설명은 요거 정도로 하고 끝내고 문제를 바로 풀 건데, 봐봐. 시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크게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대? 요거 체크해놔. 동사들. 피곤합니다. As I had left alone. 내가 혼자 출발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혼자 남겨진 거군요. left니까. 남겨졌기 때문에 겁난다. 두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제가 보면은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는 애들이 먼저입니다. 먼저. 현재 피곤했다. 왜? 이전에 과거에 크게 떠들어서. 그죠? 두려움을 느낀다. 과거에. 두려움을 느꼈다. 왜? 그 이전에 혼자 남겨졌던 사건이 있는 거죠. 이 시제 차이가 납니다. 얘는 똑같아요. 똑같을 때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지우고 ing만 붙여주면 끝. 그지? 시제가 앞뒤가 같을 때. 근데 지금처럼 시제 차이가 날 때는 완료 분사 구문이라 하여 having pp를 써줍니다. having pp. 자, 요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예. 이거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뭐랑 유사해요? 뭐였어, 선생님, 이거? he. 그때 예문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He seems to have been 이렇게 리치 이렇게 써놨었지. 그러니까 have pp가 준동사에서 시제를 밝혀주는 걸로 많이 써. 그럼 봐봐. 얘도 뭐라 그랬어? to be rich랑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 사건이 뭐야? 이 투부정사가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그가 보이는 건 현재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아니라 예전에 과거의 부자였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지? 그랬을 때 시제 차이를 to have pp로 해준다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가 됐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재 분사 구문도 먼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having pp를 이렇게 써줍니다. 약간 뭔가 유사하죠? 완료를 쓰는 것을 통해서 시제가 먼저 있었다라는 걸 밝혀주는 거죠. 그제? 그래서 보면 노래 부른 게 먼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무조건 지우고 아이가 같구나. 접속사 지우고 sing이라고 써놔야지 이러면 틀려요. 왜냐하면 이 시제를 반드시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밑줄 하나 보시고, 여기요. 생략. 가능함으로 과거 분사만 남는다. 여기. 그래서 ing인지 PP인지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나? 씨. 자, 여러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봅시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보면은, 자, 요 앞쪽에서 하나 다뤄볼까요, 여러분? 요 앞쪽에서
그래, 그래. 이 C의 3번 해보세요. C의 3번. 3번. was raised. 4번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C에 해당하는 것 좀 해보고, 해봐. 선생님 적절하게 끊어서 갈 테니까. 다, 뭐, 단순하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해봤니? 그냥 뭐,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꿨을 때 생략할 수 있는 것. 지우라는 거예요, 지우라는 거. 지우는 거 이렇게 지우라는 거지, 뭐. 여기 아이가 같으니까 어떻게 해? 얘 지우고 얘 지워야지. 밑줄을 칠했으니까 여기 정도까지 밑줄 칠까? 그치?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것에 밑줄을 쳤고, 동사를 분사로 바꾸시오. 이거 앞에 거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 이 로스트를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 그치? 그 로스트를 뭐로 바꿀까? 여기. 여기는 봐봐요. 시제 체크가 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풀려고 한 거예요. 로스트, 과거형하고 캔난, 현재형이잖아요. 그 시제 차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로스트를 그냥 ing만 붙이면 안 되고, 뭐로? having pp니까 having lost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알겠지? 예. 그거 확인해. 그거 때문에 풀려고 한 거야. 풀라고. 그 다음 얘 볼까요? 얘는 어떻게 돼? she 같으니까 지울 거고, as도 없앨 거고. 맞습니까? 그러면 was raised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being을 써야죠? 그런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아, 이거 봐.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길 체크하라고. being raised 쓴 사람은 기분이 좋았겠지만 틀렸어요. 그지? 왜냐면 이 시제가 달라. 과거형하고 여기 예, 현재형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 그럼 have pp를 써야지. having 비동사는 어떻게 바꾸고? having been raised 이렇게 바꾸셔야죠. having been raised. 단 생략이 가능한 게 있긴 합니다. 그럼 이렇게 쓰셔도 답이긴 해요. having been을 묻고 대문자로 raising 쓰셨어도 raised 쓰셨어도 맞게 해주죠. raised. 예. 요것만 남겨도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요 정도 3, 4번 이해하셨으면은 분사구문에 대한 이해가 다 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완료 분사구문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거기 때문에 뭐 완료가 아닌 거는 뭐 쉽게 가실 거고. 자,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를 해볼까요, 여러분? 다음 거. 다음 거를 보시면 몇 번을 할까? 여기서 할 거는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 2번은 여러분들이 대표 유형이라고 나오는데 1, 2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세요. 예, 이거는 선생님이랑 할 만할 정도가 아니야. 그냥 이거 앞에 거 써주고 이어가면서 분사구문 만든 방식 그대로 얘기해주면 되고. 자, 어, 지금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문제는 안 나와. 예, 지금 기본기 연습입니다. 3-1번, 2번 한번 해보세요. 3의 1번, 2번. 4번까지도 하시죠. 그거를 이제 익숙하게 하면은 분사구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어느 정도 된 거다. 그럼 뒤에 실전적으로 한번 가보시고. 어딘지 알아요? 3번 빈출 유형.
아는 사람은 그냥 문제 쭉쭉 풀어가도 돼. 시간을 꼭 굳이 뭐 나눠서 남았다고 그냥 쓰지 마시고. 자, 뭐 간단하니까 가볼까요? 네, 오늘 좀 스피드하게 가네요, 여러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그의 집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이거 뭐 같으니까 없앴나 보네. 그지? 어, 경치가 좋다라는 표현은 밑에 나오는데 뭐 그건 볼 필요 없고요, 여러분. 네,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집이니까 위치해 있다. located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located in a high place. 이렇게 쓰면 되지?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역시 아, being 정도가 생략됐다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예. 근데 여기서는 굳이 뭐 그 앞에 거를 더 첨가할 필요는 없고 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는 물론 이렇게 써도 맞아요, 여러분. 빌트, 빌트 맞죠? 빌트 어 근데 이게 우선 여기 정리를 하고 가자. 이 빌트 앞에 혹시 하나 써놓으세요. 아이고, having been이라고도 하나 써놔. 이렇게 묶어놓고요. 네, 이렇게. 이게 여기 보시면은 확인을 해야 돼.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언제? 과거를 나타내는 거지? 그리고 여기 S 동그라미.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형. 됐습니까? 고르에서 시제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having been을 써도 상관없어요. 예. Hundreds of years ago 뭐 이거는 간단한 거고. 그쵸? 예. 자,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쉽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여기는 꼭 그렇기 때문에 쉽게 여겨진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having been을 언제 써야 하는지를 꼭 체킹을 하고 가세요. 예, having been. 됐습니다. 그다음 이거 뭐 해석 같은 건 여러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앞에 이제 순서별만 하고 가면 되고 이게 뭐 문장 자체가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었을 때 이거를 해석을 주고 뭐 문장을 이게 뭐 어디 지문에 있겠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주진 않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내신은 문장 전체에서 빈칸을 뚫어놓고 그 빈칸에 대해서 들어갈 말을 영작하시오라는 문제는 있어도 이렇게 그냥 문장 하나 주고 영작해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기를 쌓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만약 이런 게 문제화가 된다면 해석을 다 주는 경우도 있다 그랬지? 해석을 다 주고 단어 주고 조건 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이 그 말인데 한번 영작해 보세요. 라는 식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 그지? 뭐 그럴 때 뭐 이런 것도 영작을 하라고 할 수는 있죠. 예. 그 상황과 조건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 자, 4번은 지우시고 이제 남아있는 여기 낫을 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부정문이기 때문에
not을 먼저 써라. 분사구문의 부정 때문에 한번 해보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not, 나머지 그대로 쓰면 되지 뭐. understanding까지 쓰시고 his master까지 쓰시면 됩니다. 됐죠? 이거는 그냥 요거 not 위치 한번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나머지 전부 다 이 페이지, 그러니까 32, 33페이지에 있는 거는 대체로 분사구문을 그냥 변환하는 기본적인 형태들을 묻고 있으니 잘 정리를 해서 해오시면 끝. 자, 넘겨봅시다. 자, 이제 어법성 판단의 문제가 조금씩 등장하는데, 2번 하나 체크하세요. 단순합니다. 예, 어렵진 않아요. 2번하고 5번 체크하시고, 2번, 5번 빠르게 한번 해보죠. 잘했으면 딴 문제도 푸시고, 자, 2번에는 뭘 묻는 겁니까, 2번? 자, 2번을 펴봐. 2번의 답이 몇 번이야? 이걸 어떻게 풀라고 했어? 지구가 어떻게 보여? 작은 공처럼 보이지? 우주선에서 뭐 하면? 지구가 보면 능동형이 아니에요. 그지? 예, 지구가 보여졌을 때라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돼야 돼? 이렇게 가야지 뭐. 그지? 예. 어, have pp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굳이 좀 맞춰본다라고 했을 때는 having been seen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얘는 bpp가 여기 들어가야 돼. 그지? 왜냐하면 수동의 의미를 뭐 시제는 둘째 치고 여기서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수동의 형태를 띠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근데 명백하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 얼스를 여기 갖고 와가지고 얘가 보는 거면은 seeing이겠지만 얘가 보여지는 구문이니까 PP 형태를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분사구문은 이제 객관식 같은 데서 어법성 판단할 때 괜찮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은 이거 다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이 어법상 틀린 거 얘기할 때 나와 있는 밑줄 쳐 있는 모드를 한번 보셔야 돼. 예, 그게 이제 실력이 느는 하나의 또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물을 모으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이라고 하나 써놔. 아니면 그게 너무 길다라고 하면 위하여로 부정사로 쓸 때 투부정사가 위하여로 해석이 될 때 뭐로 바꿀 수 있어? in order to라고 써놓으세요. 거기에. in order to랑 이걸 써놓으면 또 이것도 써놔야 돼. so, as to 다 같은 뜻입니다. 투부정사를 그냥 써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지만 얘네들은 so as예요, as. 피가 하나 들어가네. 얘네들도 명확하게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활용이 됩니다. 다음, 이 플러시가 무슨 뜻이야?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물을 내리는 거야. 화장실에서 변기에 물을 내리는 걸 플러시라고 그래요. 누르는 거. 예. 자, 200달러에서 시작해서 이러한 화장실들은 어포더블 하면은 가격이 적정한 이런 뜻이에요. 예, 가격이 적정하고 그리고 뭐뭐 할 여유가 있는 가격이 적정한 이런 뜻이고요. 평균적인 소비자들이 뭐 하는 걸? hundreds of gallons를 세이브하는 거. 자, 뭐 해석까지 굳이 해봤는데 여기서는 이 헬프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아, 잠깐 이거를 먼저 한 거야. O랑 C라고 표시해놔. 헬프에 헬프가 O 형식으로 쓰일 때는 목적 보호 자리에 못 쓴다 그랬어. 원형이나 투부정사. 이것도 중요한 어법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헬프라는 준사역 동사로 그러는데 헬프 동사가 나오면은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이나 이거 써놔. to save라고도 써놔요. equal to save. 네. 여러분 글씨 잘 써놓으시고요. 자, 근데 얘네들이 이러한 화장실들은 200달러에서 시작하여 능동의 의미입니다. 능동의 의미. 시작해서 그지? 그 스타트가 뭐 자동사 혹은 타동사로 다 쓰여요. 그래서 200달러에서 시작한다. 나머지를 확인해 보자. Appliance officially approved as most efficient. 자,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어? 이제 요것도 사실은 문법적인 요소가 조금 필요한 거야. 해석할 때. 어떤 거? 여기서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어 동사 표시가 가능하니? 주어 동사. 그러니까 appliance에 s가 붙어 있고 그 이 appliance는 기구들을 얘기하거든. 주로 가전기구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붙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태그가 되어 있다고. 에너지 스타 로고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수동태 쓰는 거 맞아요. 얘네들이 무언가가 붙여진 거죠. 예, 뭐뭐로 태그가 붙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 이거. 해석할 때 이거 좀 봐봐. 괜찮아 이런 거.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지문이야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approved, 승인받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기구들은, 가전기기들은 에너지 스타 로고가 붙어져 있습니다. 라고 수동으로 쓰는 게 맞다고. 수일치 묻는 거예요. 수동과 수일치를 묻는데 어플라이언스가 주어인 걸 찾아내시면 어렵지 않게 수동태와 수일치가 확인이 가능하다. 됩니까? 자, 그 다음 washing machine with that rating use the machines compared with all the machines that. 자, 이거는 그냥 compared 체크해놔. compared with는 분사 구문으로 써도 마찬가지고 동사로 써도 마찬가지고 comparing with를 안 써요. 예, compared with는 그냥 뭐뭐와 비교하여라고 밑에 써놔. 그래서 정확히 분사 구문은 맞아요, 얘도. 왜냐면 어, 그러한 평가를 지니고 있는 머신들은 이거 해석하는 거 잘 봐. 머신들은 사용합니다. 18에서 25갤런의 물을 한 번 그렇게 실을 때, 물을 빼고 한 번 실을 때, 이 정도의 물을 사용한대요. 그런데 그게 40갤런을 사용하는 좀 오래된 기계와 좀 비교해 봐서, 비교하여 18에서 25만큼만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집중하시고, 어, 5번 문제에서는 여러분 2번이 답인 걸로 확인을 하시고 ing 주어를 잘 활용해 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또 어떻게 됐죠? 오늘 하는 게 어렵진 않아서 자 8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쉽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6번 같은 거는 문제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사 구문을 굳이 좀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들아 이거 쓰는 게 맞니? 접속사 이게 쓰는 게 맞아? 이렇게 물어볼 때 나올 수는 있어요. 이거는 해석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요?
이거 4번 같이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서 계속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어법성 판단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4번 있잖아. 이것도 어떻게 바뀌어야 돼? 그녀가 왜 오지 않았는지 물어봤다. 그녀는 답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어떻게 했겠어? 답할 수 없는 거는 얘가 질문을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또 데리고 오세요. 얘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대답을 했겠죠. 그지? 그래서 왜 안 왔냐고 이 그녀가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뭘로 바꿔야 돼? ed 붙여야 돼, ed. asked로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사구문 자체가 문제로 어법성 판단으로 나오게 되면 ing, pp로 많이 물어보고 근데 이거는 ing다, pp다 이렇게 고르는 거 있잖아. ing다 오늘 수동태 했나요? pp다 이렇게 고르는 거는 어디야? 능수동 문제에서 계속 나와요. 능수동, 능수동, 능동수동의 문제이기도 하고 능동태, 수동태의 문제이기도 하고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의 문제. 그치? 그거에서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어법에 관련된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시간이 나오면 조금 더 같이 해보고 우선은 넘겨. 다음 거 진도도 있기 때문에 6번에 주의해야 할 분사구문은 이거 했나요, 오늘? 7번 상관접속사 나옵니다. 뭐 이것도 뭐 그러니까 여기서 추려낸 것들은 사실상 어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보다는 구문상으로 자주 쓰여서 서술형에 내기, 적용하기 적합한 애들을 쭉 나열시키고 있어요. 상관접속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상관접속사는 어떤 거야? 같이 다니는 거예요, 둘이. 이다 읽어봤어요, 여러분. 한 번씩 다 봤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문법 문제로 좀 나온다면 어떤 거? 수일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수일치.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복수겠고. 그치? 그 다음, 어법상 같은 형태의 구나 단어나 절을 연결한다. 명사는 명사, 부정사는 부정사, because를 사용하는 구는 또 그 완전한 구가 오게 되는 거죠. 절이 오게 되죠. 절. 주어 동사를 갖춘 절. 그래서 병렬 구조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걸 안 했네. 나머지는 B의 일치. 여기 뒤에 숨어 있었네. 보스 A and B만 어디로? 복수 취급을 하고요, 항상. 나머지는 다 B.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 얘네들을 체크해놔, 또. as well as. 이거는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 맞는데, 이거는 봐봐.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거 확인해 놓으시고. 아, 자, 종속 접속사 한번 보죠. 하나 하셔야겠네. 얘들아, 잘 따라오고 있냐? 접속사를 뭐 해야 되나고 뒤가? 완문이라고 적어놔요.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된다.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 됐습니까? 관계됩니다. 접속사. 어, 대시라는 애들은 항상 접속사로 활용할 수 있는 친구들인데, 묶어만 줘. 주어 자리에 오죠? 근데 왜 굳이 대시를 붙였습니까? 아니, 주어 동사가 또 만나니까 문장 하나에서 동사가 두 개 나오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연결을 해준 겁니다. 연결. 여기도 가주어 묶어주시고 끊어놓으세요. 목적절 됐죠? 그리고 동격도 하나 알아놔. 동격의 절 이끄는 접속사 뉴스인데 어떤 뉴스인지를 대 뒤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동격이에요. 오브가 나오면 어떻게 해? 오브는 전치사야. 써놔. 대은 접속사로 활용이 되고 오브는 전치사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뒤에 문장 형태가 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if나 whether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화법. 예,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라고 체크해놔. 예, 됐지? 자,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짜잘한 애들은 그냥 뭐 한번 보시고 나중에 예, 의주동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근데 여기서 굳이 이것까지 얘기해 주네. 예.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얘는 뭐가 필요한지 한번 같이 보는데요. 뭘 봐야 되나? 자, 이것도 기본 개념 문제를 좀 같이 갑시다. 이거는 대표 유형을 할 만합니다. 네, 나머지는 되게 쉬워요, 이거. 네. 우선은 뒤에서 중요한 거 먼저 다루고 시간이 나오면은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하고 2번을 한번 해보세요. 기본 개념의 문제. 하세요. 1번, 2번. 야, 어디 갔는지 모르는 사람 앞에 봐. 칠판에 2번 체크해놨잖아. 1, 2번. 몹시 피곤하신 분들이 보이는군요. 잘 돼갑니까? 자, 써보셨어요? 맞춰볼까요, 한번? 이러면 되니까 쓰세요. 막 쓰세요. 막 써야 됩니다. 맞을까, 틀릴까 고민하지 마시고, 틀리면 고치면 되니까 써봐야 합니다. 이 기본 문제 그리고 보면, 오늘 이따가 뒤에 보면은 그 요약문을 한번 같이 해볼 거긴 한데,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까다로운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조금 기본에 가깝기 때문에, 뭐 기본이라도 뭐 여러분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닌데,
자, 좋아요. 그녀에게, 뭐예요? 그녀에게 쏟아진 관심에 놀라워하며 내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에어라인이니까 그 항공사와 함께 일을 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봤나 봐. 예. 어, 문제가 뭐였어? 문제를 먼저 읽으면 간접화법 문장으로 이게 간접화법이라는 말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이게 화법의 챕터는 아닙니다, 여러분. 화법의 챕터는 아닌데 이거 어렵겠네. 예. 이거 어떻게 쓰셔야 돼? 그냥 이거를 간접 의문문 정도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편해요. 그지? 이렇게 썼니? I. 요거는 알려드려야 되는데. said to가 ask로 바뀌어요. asked. 요거 한번 바꿔놓으세요. 틀렸으면. 예. 간접 합법으로 바꿀 때는, 아이고, 씨. 자, 여러분 요거 묶거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이거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내가 묻고자 했던 건 여기서 이거를 초점을 맞춰서 물어본 건 아니고, 그리고 간접 화법이라는 게 여러분 문법책 보면은 제 하단부에 나오고 끝부분에 끝 챕터에 나오는데 요즘에 어떤 학교에서도 잘 안 물어봅니다, 이거. 예.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뭐 요거는 그냥 요 정도로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에스크라고 쓴다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녀에게 물어봤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자, 이거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의문사가 없을 때는 뭘로 써줘야 돼? if나 혹은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잖아. 그지? 그녀가 그 항공사에서 일을 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라고 내가 물어봤다 그녀에게 그녀가 일하는지 라고 가는 거니까 뭐로 가야 돼? she로 가야 돼요, she. 그지? she로 가시고,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시켰나? she worked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제는, 이것도 하나 여기 체크해 놓을게. 시제는 요 과거 형태의 시제를 그대로 맞춰가는 겁니다. 예, 요렇게 맞춰가세요. 뒤에 따라오는 애가 앞에를 따라가는 거야. 자, walked 다음에 with the airline. 그리고 물음표는 찍지 않겠죠? 당연히. 됐죠?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보신 이유가 뭐라고요? said to가 ask로 바뀌는 걸 내가 먼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이거는 배우지 않고는 몰라요. 예. 다만 이제 요거를 잘 써줬으면 이건 거의 맞춘 거나 다름없다. 틀리긴 했지만, 예,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잘 썼으면 돼요, 여러분. 예. 그 접속사를 잘 써서, 내가 그녀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것도 하나의 문장으로 바꾸는 건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기까지 다 써주고 있어요. The next time he found some of the workers not wearing their, 그러면 이제 이것도 뭐로 바꿔야 돼? 이거 에스크로 바꿀게. 에스크로 바꿔놔. 에스크드. 자, 차라리 잘 됐어. 어려운 거 같이 하는 거야. He asked them. 그렇게 쓰셔야죠. 근데 여기는 Y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Y를 활용해 주면 돼요. 근데 아까 우리가 간접 의문문에서 이건 단독적인 의문문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따옴표를 써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어떻게 돼? 항상 똑바로 해줄게요. 의주동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 의주동. 순서 자체가. 의주동. 그러면, 어, 여기서는 봐봐. 왜 너희들은, 모자를, 너의 하드 하트를 안 쓰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지. 뭐 단단한 모자인가요? 안전모라고 나오죠? 안전모를 왜 안 쓰고 있니? 주어가 누구로 바뀌어야 돼? 여기 뭐라고 그랬어?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했지? 그러면은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한테 물어봤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Why?
they. 그 다음에 want. 과거형 따라가죠? ask를 따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죠? their. 요것도 바꿔줘야 돼. wearing your hardest, their hardest. 요거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요. 댐이라고 쓰셔도 돼, 댐. 예, 그래서 그냥 모자를 댐으로 표현하는 게 괜찮아. 이게 맞아요. 왜냐면 한 문장이기 때문에 어디 여기에 나와 있는 모자 요거 있잖아. 요거를 한 문장이어서 또다시 쓰면 어색하고요. 그냥 이거를 댐으로 받은 거다라고 고쳤습시다. 이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예. 이것도 그냥 선생님이 역시 뭐 보려고 했냐면 의, 주, 동사를 같이 잘 써줬느냐, 순서에 맞춰 써줬느냐가 가장 핵심이었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첨가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바꿔 놓으시면 되고요. 간접 의문은 의주동이야.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봐봐. 자, 이제 조금 글의 내용과 관련 지어서 질문하는 그 문제를 보겠는데, 기본기를 묻는 단편적인 게 아니라 요약도 해야 하는 글을 좀 읽어봐야 되는 건데, 이것도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 글의 길이가 짧아요. 5번 한번 해봐. Doctors put in a positive mood. 거기 나온 거 한번 해보세요. 요약문 완성이야, 완성. 문장 내에, 제시된 문장 내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직. 질문 있으면 하세요. 구별적으로. 이건 왜 안 되나? 그런 거 없습니까? 자, 1분만 더 드립니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문들을 잘 활용해봐.
자, 5번 한번 같이 가볼까요? 뭐 해석은 많이 안 어렵죠? 오른쪽에 단어도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 닥터들인데 어디에 있어? Put in a positive mood before making a diagnosis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진단이라고 나와 있지? 예. 근데 이것도 봐봐. 동사가 어디냐? 이런 거는 우리 해석의 문제긴 한데 어법적으로 찾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이게 주어고 동사 어디 있어? 이거야? 그러면 가다가 뭐 하나가 걸립니까? 얘가 걸려요, 얘가. 그지? 그렇다고 한다면 풋은 3단 변화가 똑같잖아. 히프 형태가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이렇게 꾸며줘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뭐야 과거 분사로 수식되는 수식을 해주는 덩어리죠. 예. 봐봐. 뭐 하기 전에 그 진단을 내리기 전에 긍정적인 분위기예요. 무드하면 뭐 기분이라고 해도 되고 예. 긍정적 분위기 혹은 기분에 놓여 있었던 의사들은 거의 3배나 더 현명했다. 인텔리전스. 더 지성을 보여줬대. 똑똑함을 보여준 겁니다. 누구보다 어떤 상태에 있는 뉴트럴 스테이트보다 중립의 상태. 그러니까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그냥 그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닥터들보다 3배나 더 똑똑해졌대요. 똑똑함을 보여줬다. 현명함을 보여줬다. 그리고 make accurate. 자, 이런 것도 병렬입니다, 여러분. 병렬. 어법성 판단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메이드를 써놔가지고 뭐 틀리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지. 만들었는데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 좀, 3배나 좀 지적임을 보여줬고, 어, 현명함을 보여줬고, 19%더 빠르게 또, 정확한 진단을, 더 빠르게, 19% 빠르게 더 내렸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다 나왔어요. 긍정적 분위기에 있어야 그 결과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학생들인데 어떤 것도 똑같습니다. Before taking math test. 수학 시험 보기 전에 긍정적인 기분에 있었던 학생들은 훨씬 더 잘했어. 또 뉴트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프로그램 됐는데 at best 최상으로 수행하도록. 자,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Not when they are neutral state. 그러니까 중립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아니라 나데이 법비예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근데 구문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밑에 나오잖아. 얘 베끼면 돼요. 그들이 어디에 있었을 때? They are 아까 뭐라고 나왔어? 포지티브라고 나왔죠? 예. 그래서 포지티브 자, 다 써보고 한번 확인할게요. positive mood. 이렇게 쓰면 둘, 넷, 여섯, 여덟 단어 딱 되죠. 그지?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뭐 매번 이렇게 나오진 않죠. 영작이 뭐 이런 정도로 쉽게 나오진 않는데, 지금 여기서 요 구문을 활용해 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거 아닙니까? 이제 물론 해석을 통해서 뭐를 잡아냈을 거고, 긍정적인 분위기에 있을 때, 기분에 있을 때, 좀 수행의 정도가, 성과의 정도가 좋다더라.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거를 알아냈으면은, 그냥 핵심적 키워드인 뭐만, 이 친구만 바꿔주면 되죠. 이 친구. 됐습니까? 거기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거 하나가 빠졌네. 나만 이렇게 나온 거야? 여러분, 이거 안 들어가 있어요, 혹시? 나만 빠진 거야? 여러분도 빠져 있는 거야? 없어요? 이거 인쇄 오타네.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 똑같은 상태로 가야 됩니다. 네. 네. 이게 원래 원문에 있어요, 여러분. 네. 잠깐만. 에야. 여기 인이 빠졌네. 네.
선생님도 못 봤네. 여기요, 여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근데 사실 이걸 가르쳐 줬었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기가 너무 힘들었을걸? 그지? 그래서 아마 답을 못, 아, 이거 또 여기, 왜 이게 빠졌지? 예. 예. 요거 인 첨가하시고요, 여러분. 개수 확인해야지. 네. 8개, 8개. 그렇죠? 요거 인 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인어, 이거 첨부해줘야 돼요. 네.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어 포지티브.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단서를 뭐 이게 여기서 못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요 정도도 괜찮긴 하네요. 요 정도, 요 정도. 네. 인어 쓰시고. 네. 또 이게 잘못된 게 있나? 위에 거랑 한번 볼까? 나머지는 여러분, 대체로 맞을 겁니다. 5번은 같이 잘했네요. 잘 못 나온 거를 써가지고. 몇 번이냐? 넘겨보세요, 여러분. 넘겨보시고, 유사한 유형을 또 하나 해봅시다. 9번을 한번 해보세요. 예, 오늘 뭐 이거 좀 읽어보고 갑시다. 9번. 9번에 뭐 서술형 고난이도라고 나와 있죠? 예, 8단어를 쓰래요. 단어 개수 확인하시고,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중복 사용 가능하시고, 이 단어를 활용하라고 그랬고, 적절한 접속사를 추가로 했죠. 예.
비기너가 그 초보자예요, 초보.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비기너 인베스터 하면 누구야?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인베스터가 투자가 투자자 이런 얘기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포커스 할 때, 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다 할 때는 뭐를 많이 쓰냐? 포커스 다음에. 죠. 여기 알려준 이 온에, 여기다가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됩니까? 그거 활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주제를 잡아냈으면 얘네가 어디 초점을 맞춰야 된대? 나오지 않아? 조금 아까 이따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갈피를 못 잡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너의 투자는 리입하면 이게 무슨 뜻이야? 수학하다예요. 거두다, 수학하다. 그래서 장기간의 성장에 대한 결과를 수확하게 될 겁니다. In the long run 하면 이게 긴 관점에서 장기적 이것도 장기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적 성장, 예. 단기가 아닌 장기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나와야 되고, 그거와 상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뭐야? 쇼텀이죠, 쇼텀. 그게 단기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죠? 예. 위에서 제시가 되진 않았나요, 여러분? 쇼텀, 이거와, investigating.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니, 이거? 오래 지속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예.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 take losses. 네, 그 정도. 그러면 이제, 어, 위를 한번 읽어보시면 빠르게 한번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 잘 따라와. 되게 어렵지 않아. 가장 큰 실수가 뭐야? 대부분의 investor make when they first begin investing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여기 make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자, 해석에 중점을 두면 그들이 초기에 최초 투자를 시작했을 때 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만드는 가장 큰 실수는 뭐야? Get into panic over losses. 그러니까 손실에 대해서 패닉 상태로 빠지는 거죠. 그지? 이게 실수래요. 그러면서 이것은 또한 주요한 obstacle, 장애물이잖아, 장애물. 그래서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네, 줄게요. 어떤 거?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이 주된 장애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세부적인 내용을 해줘요. 너의 돈을 위해서 너는 열심히 일하지. 너는 원할 거야. 너가 벌어들인 돈이 그로우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또 돈이 열심히 일하는 거, 그런 거를 원할 거래요. 그러나, what most beginnings investor don't understand. 자, 여기도 묶어. 대부분의 초기 투자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주식 시장이에요. 주식 시장에서의 투자가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with risk, 위험성을 가지면 너가 뭐 할 수 있어? take losses에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러면 봐봐. investment may be falling in price. 그 투자가 가격에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니야. 너가 그 투자를 그만둬라. 관둬라. 서둘러서 관둬라.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너의 투자가 장기적 성장의 결과를
거두어야 한다,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단순해. 비기너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포커스 다음에, 근데 봐봐.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좀 연상을 하셔봤어요? 아, 포커스 온 해야 된다. 어디에? 아, 요런 말들이 나와야겠죠. 그냥 이건 선생님 써보는 거 여러분들도 생각했을 때 막 써봐. 롱텀 뭐야? 롱텀 그로스. 뭐 어디 간 거야? 아, 이거 씨. 잠깐. 위를 보면서 해야 되죠? 네, 롱텀, 네, 그로스. 요런 형태의 그 단어가 나와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거랑 상응하게 뭐가 떠올라야 돼? 쇼텀 그로스가 떠올려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접속사를 포함시켜줘야 돼. 뭐가 아니라 뭐다. 그렇죠. 나데이 법비예요. 나데이 법비. 그러니까 먼저 포커스가 나왔으니까 포커스 다음에 뭘 써주고 not. 그쵸? 그럼 요걸 바꿔야죠. 잠깐만, 선생님 빨리빨리 해볼게. 그 다음에 이 뒤에 뭐 쓰죠? 글자 개수는 이따가 또 따져보자. 우선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면 focus not on short-term growth, but 그 다음 뭐까지 써줘야 돼? on 중복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지? on long-term growth 이렇게 써주시면은 알고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지? 우리가 이 답을 봤다라고 했을 때 그럼 또 여덟 단어가 안 돼? 아, 포커스는 빼야죠.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한 단어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하이픈을 이어주는 거? 둘, 넷, 여섯, 여덟 단어가 되네요. 그지? 예. 그래서 그 알고 보면 또 어렵지가 않은데 예, 간단한데 왜? 아, 잠깐만. 요거를 바꿔야 되네, 그럼. 그지? 음. 롤시스를 놓쳤네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다가 뭐로? 네, 요렇게. 예. 그러면 다 활용한 거 맞나요? 조건을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롱텀 썼고 온 두 번 활용했고 그로스 한 번 써줬고 로시즈를 여기다 써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이란 말을 써주라고 했으니까 넣어야 되네요. 이렇게 넣어야 돼. 네, 그래서 낫부터 했을 때 8개 확인하시고 단어들이 다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 네. 이 면밀히 봐야 돼요. 예, 선생님도 이거 쓰다가 조금 빠뜨리거나 막 이런 것들이 보이죠? 예. 이제 조금 집중하셔서 하셔야죠. 예,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여기까지 한번 해봤는데 여기 9번 문제는 많이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보면 또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충분히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자, 우선은 잠시 대기. 과제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좀 확인하고,